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저 오늘 11월 23일 이제 내일부터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될지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 드려 볼까 하는데,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 또 시장의 급락에 따라, 또 시장의 조정에 따라 그 흐름 그대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금요일 날 7.54%라는 정말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나 어떻게든 들고서 좀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결국 시장의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시장 분석도 같이 좀 해 드릴 텐데, 이 시장의 조정은 분명히 더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진짜 어 장기적인 하락세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 조정 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인지할 수 있으면 이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반등은 과연 어디쯤부터 나올 것이고, 그 반등의 세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오늘 제가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연말까지 저는 좋은 일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좋은 마음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결국 시장이라는 거, 제가 이 지수를 좀 볼게요. 이 지수의 흐름과 모투사이너빌리티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 지수가 한번 크게 하락이 나왔을 때 이런 ABC 형태에 대한 조정으로 이거는 바닥에 대한 리테스트가 한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1차적인 매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딱 이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기적인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결국에 미 나스닥 시장, 미 선물 시장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는지를 보면요. 이 나스닥이 본절로 어느 정도 하락세가 좀 멈추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우리가 주봉상으로 볼 때 이 주봉상 음봉이 3개가 연속으로 좀 떴고, 그리고 그다음에 상승이라고 볼 만한 자리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자리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과 같이 이때도 보면은 음봉 3개 뜬 다음에 횡보하다가 한 번 더 하락하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하락세가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라는 점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나 뭐 우리 또 한국 ICO ETF 시장도 하락이 일단 멈추는 보합권으로 그래도 다행히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뭐 장 초반에 투자 에너빌리티 무조건 상승한다고 해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절대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저는 확실한 매수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우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잡아야 하는 매수 타이밍은 이제 거의 임박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시황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드려 보자면, 일단은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이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제 장기화되죠. 셧다운이 장기화가 되어 가면서 어떠한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지 않다 보니 여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상당히 커졌고, 그리고 시장은 악재보다도 이런 불안한 심리,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일단 뉴욕 연은 총재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그거였죠.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원전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반도체와 AI는 꼭 같이 가져가야 돼요. 결국 얘네가 시장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매출 채권 때문에 이 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이 AI 버블이 또 터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 심리로 시장이 하락했지만,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것 또한 반등의 여지를 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 전에 흔들면서 주가를 계속 뭔가 개미꼬시기가 될 확률이 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시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차트적으로 풀어봐야 돼요. 차트적으로. 자, 차트적으로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볼게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고 이야기 드려보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볼게요. 투자 에너빌리티가 사실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흐름이 뭐냐면,
지금 장기적인 파동과 단기적인 파동이 있죠. 이 장기적인 파동에 대해서 여기서 오파 고점까지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 같이 끌고 갈 거고, 지금 현재 장기 파동에 대한 오파 고점이 나오기 직전 단계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게 나오기 전에 이 짧은 파동에서의 이 4파 조정 단계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결국에 0.38이 라인까지 떨어질 확률이 80%가 넘는다. 근데 이게 거의 임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여러분들께 그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영상도 찍지만 문자로도 먼저 알려드리잖아요.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정말 누구는 50%, 누구는 100%, 누구는 200%대까지 정말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혹은 영상 타점을 빠르게 찍어서라도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평일이고 장중이고 여러분들 다들 일하시고 자영업하시고 직장 다니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영상을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예정이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매수와 앞으로의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같이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에 두산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좀 보내드릴 거고, 대신에 가끔씩 저한테 막 기프트코인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두산이라고만 남기시면 된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가끔씩 아직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같이 공유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미증시 또는 코인까지도 시장을 분석하고 있어요. 이 시장을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시장을 분석하다 보면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도 이 주식 초보 시절에 막 재무제표 보거나 뉴스 기사 맹신하고 남들 좋다고는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 나쁘다고 하는 거 따라서 매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손실을 정말 크게 봤어요. 진짜 크게 봤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타파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고,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 이런 노하우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이 정말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갈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들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